네, 안녕하세요. 테크놀로지 with 드라이트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드라이트리고요. 네 번째 에피소드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드라이트리고요. 제가 주로 관심 있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 혁신과 R&D, 두 번째는 스타트업과 유망 기술, 세 번째는 이제 기술 안보와 기술 주권에 대해 관심이 많고요. 브런치에서 이제 드라이트리라는 필명으로 이제 활동을 좀 해오고 있고, 관련해서 뭐 이제 책들도 조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 with 드라이트리를 통해서는 이제 기술 이슈라든가 뭐 이제 기술 경영 관련된 이제 주요 연구들, 그리고 이제 과학이나 기술,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어떤 책들이나 아니면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인물에 대한 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분은 이제 그레이스 호퍼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과학자이자 또 이제 해군 이제 장군이었던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컴파일러라는 그런 이제 언어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의 어떤 지평을 넓힌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말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세상이 이제 얼마나 달라질까라는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컴퓨터는 이진법 0이나 1과 같은 이제 전기 전자적인 이제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자연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전기전자 신호, 이진법의 신호와 이제 좀 호환이 필요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간의 말을 통해서 컴퓨터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를 닦았던 분 중에 하나가 그레이스 머리 호퍼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 장교이자 세계 최초의 이제 컴파일러 개발자였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 호퍼의 이제 어린 시절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why not? 왜 안 돼? 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많이 하던 이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6년에 이제 뉴욕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고요. 이 그레이스 호퍼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이제 분해하거나 이제 원리를 이해하는 거를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살 무렵에 이제 알람 시계를 이제 분해를 해서 내부 구조를 살펴봤고, 뭐 어린 시절에 이런 일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말렸지만은 결국에 이제 3개의 시계를 분해를 하면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가족들이 왜 자꾸 이렇게 시계를 부시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그레이스 호퍼는 이제 왜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고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호퍼의 삶을 관통하는 이제 하나의 철학 중에 하나는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왜 안 되는 걸까를 이제 파고드는 이제 문제 해결에 이제 굉장히 특화된 그런 삶의 궤적을 보였던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이야기가 이제 하버드에 있었던 이제 마크 1 컴퓨터와의 이제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943년이죠.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그레이스 호퍼는 이제 수학 박사 학위를 마친 이후에 미국 해군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호퍼가 배치된 곳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거대한 이제 계산 관련된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곳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크 1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수업 같은 거 배울 때 컴퓨터 역사 이런 거 할 때 이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고요. 이 관련해서는 이제 마크 1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이제 정말 이제 거대한 이제 기계죠. 이제 고철 덩어리고요. 이제 많은 이제 금속 케이블들과 어떤 장치들로 구성된 그런 이제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컴퓨터에 이제 프로그램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천공 카드, 이제 펀치 카드를 이제 일일이 이제 입력을 해야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펀치 이 구멍으로 0, 1을 이제 구별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입력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시간을 많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호퍼는 이 거대한 계산기를 다루는 팀의 이제 핵심 프로그래머로 이제 활약을 했었고요. 이제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이제 이제 많은 이제 그 탄도에 대한 계산, 그리고 항로에 대한 예측, 그리고 암호 분석, 요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마크 1 활용을 통해서 이제 그레이스호퍼는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하면서 이제 코드에 대한 이제 관심들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나왔던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버그.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뭐가 이제 하다가 이제 잘 안 될 때 버그 걸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버그라는 거를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호퍼가. 그래서 이 마크 1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뭐 저녁이나 밤에도 계속 작업을 많이 했었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는데 이 기계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가 큰데 이거를 이제 일지를 막 작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테드에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그 컴퓨터의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강의인데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초기 컴퓨터죠. 마크 1과 같은 초기 컴퓨터를 활용할 때 사람들이 어떤 기록들을 했었고 초기 개발자들이 겪었던 일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정리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 중에 보면은 이 코드 작업을 이게 막 하다가 이 기계 안에 이제 쥐가 들어가서 이제 합선이 돼가지고 뭐 기계가 멈춘다든가 혹은 나방과 모스죠. 나방과 같은 이제 곤충들이 벌레죠. 벌레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멈추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재미있게 그 연구 일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버그라는 이 에러가 뭐 그레이스호퍼가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버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레이스호퍼도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레이스호퍼의 최대 어떤 업적이랄까요? 이런 거는 이제 컴파일러라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고안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계한테 인간의 언어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기초를 이제 닦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레이스호퍼는 이제 왜 인간이 기계의 언어를 배워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은 LLM 기반으로 해서 뭐 GPT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편하게 이제 자연어로 이제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브 코딩 관련해서 뭐 이제 자연어로 편하게 프롬프팅을 하면은 기계가 이제 프로그래밍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그레이스호퍼는 이런 질문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배우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컴파일러의 시초가 되고요. 그래서 1952년도에 그래스호퍼는 이제 세계 최초의 컴파일러 A-0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람이 쓴 명령어를 기계어로 이제 자동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번역기 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의 동료들은 좀 비웃었고요. 컴퓨터가 영어를 이해한다니 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퍼는 이걸 이제 실험으로 증명을 했고 실제로 A0가 실제로 작동을 해서 프로그래밍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스호퍼는 이제 이후에 A2 시스템 그리고 1955년도에는 플로우매틱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매틱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언어고요. 뭐 예를 들면은 add income to revenue giving total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재무 정보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엑셀에 마치 이제 펑션 함수를 넣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 형태로 뭔가 기계한테 입력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고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코볼이라 그래가지고 Common Business Oriented Language의 이제 모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코볼은 기업과 정부의 이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은행이나 공공기관의 핵심 시스템 일부가 여전히 이제 코볼의 어떤 기반 위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호퍼는 이제 기술자이자 이제 교육자였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이제 사람이 기계에 맞추는 게 아니라 기계가 사람의 방식에 맞출 수 있는 방식들을 이제 고안하는 데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제 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강연장에서 그레이스호퍼가 이제 들고 다니던 이제 전선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cm 정도 되는 이제 전선인데, 이거는 이제 빛이 1나노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그게 이제 30cm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청중들한테 이제 강연에서 이게 바로 이제 나노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속에서 신호가 얼마나 빨리 오가는지를 이제 알려면은 요 나노초 30cm 전선을 봐라.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력한 이후에 반응을 이제 기다리는 그 지연, 레이턴시는 이만큼의 이제 거리에서 생겨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비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전선, 30cm의 전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스호퍼의 이제 강연은 열정적이고 이제 유머가 많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레이스호퍼를 Amazing Grace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레이스호퍼의 이런 컴파일러 발명은 이제 단순히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레이스호퍼는 이제 인간과 기계가 대화할 수 있는 철학적인 틀을 만든 사람이라고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 자연어 처리 NLP가 뭐 상당히 이제 대중적인 기술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호퍼가 이제 이런 NLP가 나오게 된 것도 인간 언어를 기계가 이해하게끔 해야 된다.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레이스호퍼의 이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철학적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부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GPT와 같은 이제 AI 모델은 이제 그레이스호퍼가 이제 꿈꿨던 기계가 이제 사람의 언어로 일하는 세상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노코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브 코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인간 중심의 프로그래밍이라는 이제 관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젠슨 왕의 엔비디아 에서도 이제 호퍼의 이름을 따서 호퍼 GPU라는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H100, 그 블랙웰이 나오기 전에 그 모델이 바로 이제 그레이스호퍼의 이름에서 딴 거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과학자들의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블랙웰이 지금 나올 이제
이제 차례고 그 다음이 이제 파인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퍼의 이제 철학은 기계는 인간을 돕는 도구고 언어는 이제 그 다리인데 인간이 기계의 언어로서 이제 입력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2년에 이제 그레이스 호퍼는 이제 85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났고요. 이제 그레이스 호퍼는 이제 해군 소장으로 이제 은퇴를 했고 이후에 2016년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그 자유 훈장, 그러니까 Medal of Freedom이라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이제 영예로운 이제 훈장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이제 추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미국 해군의 슈퍼컴퓨터 중에 하나는 이제 USS 그레이스 호퍼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그레이스 호퍼 Celebration of Women in Computing 컨퍼런스가 열려서 전 세계 많은 여성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레이스 호퍼의 이름을 아직 이제 계속 이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그레이스 호퍼는 이제 기술을 컴파일러 기술을 만든 것도 있지만 기술과 인간의 이제 있는 다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제 삶은 이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돼? 어릴 때 이야기처럼 why not?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이제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가 인간을 이해하게 만들면 된다라는 또 이제 철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서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하려는 그런 시작을 이제 그레이스 호퍼가 시작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 호퍼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컴파일러라는 이제 그 자연어 기반의 어떤 컴퓨팅,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시도했던 그런 초석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이트리였습니다.